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거 정말 힘들다 싶은 문제 있죠. 바로 힘든 인간관계. 오늘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법륜 스님의 여러 강연이랑 글들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이 관계를 계속 가야 하나 아니면 좀 거리를 둬야 하나 뭐 이런 고민들 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면 좋을지 거기에 좀 집중해 볼게요. 좋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마음속에도 이 관계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런 물음표가 있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가 좀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아요. 이게 뭐 단순히 관계를 딱 끊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보다는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 진짜 원인이 뭘까 이걸 법륜 스님 통찰을 통해서 좀 이해해보고 또 나 자신을 막 소모시키지 않으면서 현명하게 관계를 좀 조율하거나 아니면 잘 마무리하는 방법, 그걸 찾아가는 여정,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정이요? 네. 네,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서 그 핵심 지혜들 잘 꺼내서 당신 고민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왜 우리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까요? 특히 더 가까운 사람한테 더 상처받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요. 친구나 가족한테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까 그 자료에도 비슷한 고민 있었잖아요. 뭐 만날 때마다 자기 힘든 얘기만 막 늘어놓는 친구 때문에 에너지가 고갈된다. 이런 50대 김씨 사연 같은 거요. 네네. 이런 경험 당신도 혹시 있으신가요?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기대. 이게 관계의 괴로움이랑 아주 깊숙이 연결돼 있어요. 기대요. 네, 우리는 좀 무의식적으로 친구라면 당연히 이래야지, 가족이니까 날 이해해줘야지, 뭐 이런 틀을 만들어 놓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죠. 네, 법륜스님 지적처럼 이 스스로 만든 기준에 상대방이 딱 미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서운함, 뭐 배신감, 심지어 분노까지 느끼게 되는 거죠. 흥미로운 예시도 있었죠. 성인 된 자녀한테 1년에 전화 한 통 없다고 막 속상해하시는 50대 어머니.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나. 이 마음 뒤에는 자식이라면 부모한테 연락하는 게 도리다. 이런 강한 기대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만약에 그런 기대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뭐 연락 오면 반가운 거고 안 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결국 남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기대 때문에 힘든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물론 뭐 상대방 행동이 원인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 행동에 대한 내 해석, 또 내 반응을 결정짓는 건 상당 부분 내 안에 있는 기대와 집착이라는 거예요. 내 안의 문제군요. 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고 상대를 막 탓하기 전에, 나는 뭘 기대하고 있었지? 이렇게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게 그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통찰이죠. 관계에 대한 기대, 특히 부모-자식 관계에 대해서 법륜 스님이 좀 파격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어요. 네, 있었죠. 20살 넘으면 부모랑 관계를 끊는 게 오히려 자연의 이치에 가깝다. 뭐 이런 말씀이었는데 저 처음에 듣고 좀 놀랐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 표현이 좀 강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핵심은 관계를 끊어라 이런 명령은 아니에요. 명령은 아니고요. 네.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뭐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하나의 온전한 개체로 서는 것. 그게 자연스러운 생명의 흐름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뭐랄까, 새가 크면 둥지를 떠나서 혼자 살아가듯이요. 비유가 딱 와닿네요. 그렇죠.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에 부모랑 관계를 계속 맺는 건 의무나 필수가 아니라 서로 원할 경우에 선택하는 옵션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유지가 기본값이 아니고 오히려 각자 독립적인 삶이 기본값이고 관계 유지는 선택이다. 이런 발상의 전환이군요. 네, 맞습니다. 와, 이렇게 생각하니까 관계 단절에 대한 죄책감이 좀 덜어지는 것 같은데요. 끊는 게 나쁜 거야, 이게 아니라 원래 각자 길 가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럼에도 관계를 이어가기로 선택했다면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요. 맞습니다. 그런 관점의 전환이 관계를 좀 더 건강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죠. 당연히 해줘야 해 이런 의무감이 아니라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때 관계를 지속하는 뭐랄까 자발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관계는 정리하거나 거리를 두는 편이 나을까요? 뭐 관계의 괴로움이 내 안의 기대 때문이라고 해도 모든 관계를 다 끌어안고 갈 수는 없을 텐데요. 그쵸. 현실적으로 어렵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하고 좀 실용적인 부분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서 몇 가지 좀 명확한 기준들을 발견했어요. 크게 보면 나한테 지속적으로 해를 끼치는 관계, 그리고
더 이상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좀 불가능한 관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분류네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만날 때마다 기분이 막 나빠지고 그 여파가 며칠씩 가요. 그런 관계. 즉, 당신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행감을 안겨주는 관계입니다. 아, 만날 때마다 힘들면? 네, 즐거움이나 위안보다 괴로움이 훨씬 크다면 그 관계는 당신의 에너지를 계속 갉아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자존감을 깎아먹는 관계. 이것도 있더라고요. 계속 비판하고 비난하고 아니면 은근히 무시하면서 나를 되게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진지하게 관계를 돌아봐야 한다고요. 네,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상대방뿐 아니라 나 스스로가 상대를 존중하지 못하고 속으로 계속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이것도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관계는 상호작용이니까요. 네. 세 번째 기준은 일방적으로 소모되는 관계입니다. 나만 시간, 감정, 때로는 돈까지 써가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느낌? 상대는 받지만 하고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반복되면 건강하다고 보기 어렵죠. 네 번째는 아까 잠깐 나온 존중의 부재.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가 반복되면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관계의 근본이 흔들린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만날 때마다 불평, 불만, 뒷담화 같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막 쏟아내서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직접적인 폭력이나 언어폭력으로 상처를 주는 관계는 좀 단호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와, 이런 기준들을 쭉 들어보니까 이런 관계는 진짜 정리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법륜 스님의 핵심 조언이 다시 나와요. 이런 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서 상대를 막 미워하거나 바꾸려고 애쓰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미워하지 말고요. 네. 그 독교 강연에서 나온 질문처럼 내가 왜 저 사람을 이해해야 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잖아요. 맞아요.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데 스님은 오히려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세요. 대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그 사람의 특성이나 한계를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이걸 권하시죠. 이해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냥 다름을 인정해라. 그게 어떻게 해결책이 되죠? 좀 신기한데요? 이게 포기나 체념하고는 좀 달라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춰서 바꾸려는 시도, 그거 자체가 갈등의 씨앗이 되기 쉽거든요. 하긴 그렇죠. 대신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딱 인지하고 나면 거기에 막 휘둘리거나 상처받는 대신에 나는 그럼 어떻게 대응할까? 이걸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택권이 나에게 오는군요. 네. 여기서 그 계륵 비유가 나오잖아요. 닭갈비. 먹자니 살 별로 없고 버리자니 좀 아깝고. 네네, 그 비유요. 인간관계도 비슷해서 모든 관계에는 이득과 손해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륵 비유. 관계를 유지해서 얻는 정보나 도움이 40이고 감수해야 하는 스트레스나 손해가 60이라면 손해 때문에 끊으면 40의 이익도 포기해야 하고 또 이익 때문에 유지하자니 60의 손해도 감수해야 하는 이런 딜레마 상황. 맞습니다. 결국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길 거냐, 이 선택의 문제로 돌아가는 거죠. 선택이요? 이익, 정보든 도움이든 정서적 유대든 이게 더 크다고 판단되면 어느 정도 불편함은 감수하고 관계를 이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중요한 건 이 선택을 남 탓하거나 자기 비난 없이 나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다 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태도예요. 그렇군요. 무조건 끊는 것만 답은 아니네요, 그럼. 특히 그 거리두기라는 방법이 되게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네. 거리두기. 예를 들어 만날 때마다 불편하는 친구랑은 만남 횟수를 좀 의식적으로 줄인다거나 아니면 사사건건 간섭하는 직장 동료랑은 업무 외적인 사적인 대화를 최소화한다던가 이런 식으로요. 관계를 완전히 끊기 부담스러운 사람들한테는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네, 거리두기는 아주 유용한 전략이죠. 법륜 스님은 인위적으로 관계를 끊으려고 너무 애쓸 필요는 없다고도 하셨어요. 그래요? 네, 인연의 법칙에 따라서 서로에게 이로움이 있으면 관계는 이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상대방도 나와의 관계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 느끼면 아무리 붙잡아도 떠나간다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네, 여기서 핵심은 내 마음가짐이에요. 상대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집착,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반쯤 닫아두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반쯤 닫는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죠? 상대를 밀어내는 건가요? 밀어낸다기보다는요,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완충지대를 두는 것에 더 가까워요. 완충지대요. 네.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일일이 의미 부여하거나 상처받지 않고, 아,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은 저런 면이 있구나 하고 한 발짝 좀 떨어져서 바라보는 연습이죠. 아,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이군요. 그렇죠. 이렇게 내 안에 기대치를 낮추고 정서적 거리를 확보하면 불필요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될 가능성이 커져요. 상대를 미워해서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나의 평온함을 지키기 위한 의식적인 선택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정리하거나 거리를 두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해서 모든 게 딱 끝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감정이 남죠. 네. 죄책감이나 후회, 허전함, 때로는 아직 남아있는 분노 같은 감정들이 불쑥 찾아올 수 있잖아요. 이런 감정들은 어떻게 다스리는 게 좋을까요? 혹시 법륜 스님 조언이 있었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조언도 아주 명료했습니다. 첫째, 죄책감에 대해서는요, 이게 상대를 해치려는 악의적인 행동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걸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아, 나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거? 네. 남에게 의도적으로 큰 피해를 준 게 아니라면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 자기 삶을 보호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권리가 있으니까요. 근데 관계를 끊고 나면 이상하게 좋았던 기억만 막 떠오르면서 아, 내가 너무했나? 이런 후회와 미련이 들 때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죠? 아, 그럴 때 있죠.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좀 선택적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좋았던 순간을 좀 미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꼭 그래요. 그럴 때일수록 좀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돼요. 왜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었는지, 어떤 점들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다시 떠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좋았던 순간들도 분명 있었겠지만 그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 예를 들어 상대의 성격이나 가치관 차이, 반복되는 갈등 패턴 같은 거요. 이게 해결되지 않았다면 다시 관계를 이어가도 같은 문제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 또 반복될 거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떠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 사실을 스스로에게 좀 상기시켜야 해요. 과거에 대한 미련 때문에 현재의 평화를 해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관계가 정리된 후에 찾아오는 허전함. 이건 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익숙했던 존재가 없어지니까 크게 느껴질 때 그 빈자리는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까요? 허전함은 당연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그 빈자리를 억지로 외면하기보다는 그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기회로 삼는 게 좋습니다. 나 자신에게요? 네, 그동안 관계에 신경 쓰느라 좀 소홀했던 나만의 시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운동을 시작하거나 미뤄뒀던 공부를 하는 것처럼 자신을 좀 성장시키는 활동에 몰입하는 거죠. 아, 자기 개발 같은 거군요. 네, 또 에너지를 빼앗던 관계 대신에 내 곁에 남아있는 소중한 사람들,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 이런 관계에 더 집중하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의식적으로 좀 긍정적인 교류를 늘려나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된 관계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힘들어졌어.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을 때 이건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나만 더 힘들게 하잖아요. 정확합니다. 분노와 원망을 계속 품고 있는 건 결국 내 마음에 독을 품고 사는 거랑 같아요. 그렇죠. 법륜 스님은 여기서 용서를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요? 네. 저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니까. 다만 나와는 맞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라도 그 사람을 좀 놓아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용서가 정 어렵다면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곱씹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도 중요해요. 결심이요. 네,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마다 의식적으로 다른 생각, 좋아하는 노래나 즐거웠던 여행 같은 걸로 주의를 돌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감정을 글로 적어보고 태워버리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의 강도는 자연스럽게 옅어질 겁니다. 시간이 약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힘든 결정을 내리고 어려운 감정을 겪어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좀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듣고 보니 관계 정리 후의 감정 관리도 결국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핵심이네요. 나를 지키고, 나를 돌보고, 나를 위해 놓아주는 과정. 맞습니다. 여러 조언들 중에서 법륜 스님의 인생 별거 아니다. 이 태도가 참 인상 깊었어요. 너무 심각하게, 너무 무겁게 살지 말라는 말씀이 관계 문제에도 큰 위안과 해법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관점이 관계 문제뿐 아니라 삶의 많은 어려움 앞에서 우리를 좀 더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깊은 통찰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온 환경, 가치관,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다르죠. 종교가 다르고, 정치적 신념이 다르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이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고 상대를 바꾸려고 하거나 내 기준에 맞춰서 비난할 때 갈등과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법률 스님은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저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서로 다르구나 하고 그 다름 자체를 좀 가볍게 인정하고 수용하라고 조언하세요. 예를 들면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한테 없는 신을 왜 믿냐 이렇게 따지면서 에너지 쏟을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은 신의 존재를 믿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신념이나 생각이 다른 걸로 막 밤새 토론하면서 감정 소모할 필요 없이요. 네. 이게 바로 불필요한 감정 낭비를 줄이고 외부 상황이나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 해탈, 즉 괴로움이 적은 평온한 상태, 열반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해탈과 열반이요. 네, 우리가 인생을 너무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쉽게 열등감을 느끼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과 타인을 끊임없이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스스로를 괴롭힌다는 지적이죠. 조금 더 가볍게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관계도 인생도 훨씬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오늘 정말 힘든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할지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 속 법률 스님의 지혜를 통해 깊이 탐색해 봤습니다. 네, 핵심은 관계 문제의 뚜리에 있는 내 안의 기대와 집착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현실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 때로는 단절 대신 거리두기라는 유연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관계 정리 후에 찾아오는 감정들을 건강하게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중요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인생을 조금 더 유연하고 가볍게 별거 아니다라고 여기는 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네요. 네,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당신의 삶에 비추어 보면서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타인의 다름을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수용하는 것이 관계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열쇠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혹시 그 따뜻하고 수용적인 시선을 당신 자신에게도 한번 돌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 자신에게요? 네, 때로는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면서 막 다그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요. 당신의 부족함, 당신의 실수, 당신의 선택들을 날카롭게 판단하기보다 그저 나는 이런 면이 있구나,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담하게 받아들여주는 것. 어쩌면 이것이 타인과의 관계를 넘어서 자기 자신과 진정으로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